이거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낡은 보따리 하나를 윤서진에게 던졌습니다. 그날은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축하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젊은 여자는 이 집의 주인처럼 거실을 오갔습니다. 25회를 헌신한 서진은 그렇게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보따리를 풀던 순간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그 낡은 보따리 하나가 곧 모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서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25회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소리조차 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전날 씻어둔 쌀을 꺼내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하나씩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파를 다듬는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서진은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는 평생을 이 집에 바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손은 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25회. 처음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해, 그 다음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나중엔 아들을 위해. 서진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올해 79, 8달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 반찬. 언제나처럼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52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늘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밥 갖고 와.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은 남편 앞에 서진은 말없이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5회 동안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집안 청소가 엉망이다. 25년 동안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저 참았습니다.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표현이 없는 다정감이 없는 어머니. 8개월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그날부터 간병까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호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바빠. 민호는 어머니에게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서진을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고 물건을 숨겨놓고 서진이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매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며느리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미안한데 사업이 안 돼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래요. 5,0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민호는 식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처가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장인어른이 우리 결혼식 비용이라도 냈어? 하지만 오빠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민호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몰래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오빠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신이 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서진을 물끄러미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배고파. 밥 줘. 방금 드셨잖아요, 어머니.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적금도 깨고 친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도 못 받고. 하지만 서진은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민호는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 12시, 때로는 새벽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약회사랑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신약 설명회가 있어서 저녁 못 먹어.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상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차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민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갔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니, 오늘 외부 미팅 있었어. 왜? 민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너 남편 요즘 어디 있는지 알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오늘 압구정 레스토랑에서 봤어. 젊은 여자랑 둘이서 손잡고 앉아 있더라.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데? 30대쯤? 정장 입고 되게 예쁘던데. 서진아,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씻는 동안 서진은 민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매장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카드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뭐해? 민호가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새끼 밥을 챙기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까지 모셨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가요?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호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아침을 차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미역국 끓였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어. 당신은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어. 나는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혼기념일에 이게 무슨. 됐어. 그만 징징대고 도장이나 찍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 한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수진이에요. 곧 이 집 안주인 될 사람이고요. 수진은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리모델링은 해야겠지만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집에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요?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나쁜 년.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수진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가정 파괴한 년이 뻔뻔하게.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 환자답지 않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도 요양원 알아봐야죠. 수진의 말에 서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전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인데요. 당연히 의견 낼 수 있죠. 그때 아들 준서와 며느리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상관하지 마. 어른들 일이야. 민호는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서진아,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도장 찍을게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25년의 삶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서진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치매가 아닌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서진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서진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와 보따리를 옆에 두고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하셨으니 분리수거라도 해야겠네. 서진은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안에서 서류 봉투와 통장, 그리고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증명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가 70억 원, 소유자 윤서진, 이전 날짜 1년 전. 이럴 수가.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권 계좌 사본이었습니다. 예금주 윤서진, 잔액 10억 원. 서진은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우리 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우리 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이 집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내 이름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서. 하지만 알아야 한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 편지를 읽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우리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 이름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서.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 25년 전 너는 25 꽃다운 나이에 우리 집으로 시집왔지. 은행원이었던 너에게 나는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했어. 내 꿈을 빼앗았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웃으면서 이 집을 지켰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 차리고 명절엔 혼자 음식 준비하고 요즘은 나를 간병하고. 내가 우리 집 기둥이었어. 민호는 바보야. 그리고 나는 1년 전부터 알았단다. 민호가 다른 여자 만나고 언젠가 너에게 큰 상처 줄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변호사 선임하고 내 재산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겼어. 강남 아파트, 주식 모두 다. 민호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놈은 자격이 없어. 서진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아니, 딸보다 더 소중했어. 이제 너는 자유야.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윤서진으로 살아. 내 이름으로 살아. 이 재산은 내가 잃어버린 25년의 대가야. 그리고 서진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사랑한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유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재판날 민호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치매 환자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입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받기 전 1년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미리 녹화해 두신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 강옥희는 정신이 멀쩡할 때 이 영상을 찍는다. 내 며느리 윤서진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내 아들 강민호는 자격이 없다. 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진은 승소했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받기 1년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 강옥희는 정신이 멀쩡할 때 이 영상을 찍는다. 내 며느리 윤서진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내 아들 강민호는 자격이 없다. 불륜을 저지르고 25년 헌신한 며느리에게 폭언과 무시하는 말을 일삼았어. 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옆에 앉은 한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승소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잘 살아, 미안했어. 서진은 민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각자 길을 가요.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진이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보는 순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게 내 소원이야. 어머니, 사랑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진을 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한수진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진은 아들 준서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서진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곳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서진아, 집 정말 좋다. 너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응,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영희에게 서류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옥희 장학금 서류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이야.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었어. 영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날 저녁 서진은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한수진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났고 민호는 병원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서진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정말 힘들어.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스스로 책임지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 달 후 강옥희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기자들, 그리고 아들 준서도 왔습니다. 엄마, 제가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준서의 말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50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살게요. 약속 지킬게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